네, 됐나요? 3시 됐고요. 우리 인사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부터 진도 나갑니다. 이제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요.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피시면 되겠고, 그거 진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중급반이고 총 한 달에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질문 유형별 정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질문 유형별 정리가 총 7개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늘은 주제 목적 하고요. 그쵸? 그래서 내일은 육하 원칙하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러버스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진도 빠지게 될 거고, 일단 5페이지 주제 목적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일단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주제 목적 문제는 일단 그 글의, 그 지문의 가장 주된 이야기가 뭐니? 라고 묻는 문제가 주제 목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제 목적 문제 같은 경우는 개수 자체가 몇 개 정도가 출제가 되냐면, 뭐 매 회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한 5개에서 7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정말 적게 나왔을 때 2개 나왔었고, 정말 많이 나왔을 땐 10개도 출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나온 적은 있는데, 보통 한 5개에서 7개 이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일반적인 파트 7의 지문의 구성을 좀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파트 7은 뭐가 빵 하고 나올 수 있냐면 제목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제목이라고 쓰시면 돼요. 제목이 나올 수 있는데, 제목이 뭐 100%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이 있으면 읽으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같이 괄호를 칩시다. 그렇죠? 제목이 있으면 읽기. 그래서 제목이 있으면 읽고, 없으면 전반부 가서 주제 목적을 파악을 하시는 건데,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제목이 있으면 읽고 들어가시는 거고, 제목이 없어도 본문에 들어가시게 되면 보통 2관식을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주제 목적은 보통 글의 전반부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제 목적을 서포팅 해주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가 쓰여지게 되죠. 자, 그럼 밑에 내려가셔서 이제 질문 유형을 같이 한번 보실 건데, 질문 유형은 좀 익숙하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주제 목적 문제구나라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게. 그래서 일단 주제 목적 문제 같은 경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subject라는 단어 아시죠? 주제라는 뜻이에요. main idea, main focus, main topic 이런 애들 다 주제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제가 뭐니? 이 정도의 질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what about 이렇게 들어가 있죠. what about 같이 동그라미 하시면서, 이 안내문이 무엇에 관한 거니? 이 정도 질문이죠. 이 안내문이 무엇에 관한 거니? 이 정도 질문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셔서 what discuss 동그라미 하시면서, 이 article이 주되게 뭐에 대한 거냐? 이 정도 질문이죠. 이 article이 뭐에 대한 거냐? 이 정도 질문이고, 그 다음에 거기 빈칸에다가 어떤 단어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써볼 거냐면 concern이라는 단어 같이 적으시자. 자, concern이라는 단어 적으시는데, 이 단어 같은 경우는 뭐 처음 보는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뜻이 좀 생각이 나세요? 무슨 뜻이 생각나시죠? 염려, 오케이. 염려, 걱정, 뭐, 요 정도 뜻이 조금 생각이 나셔야 되는, 휘죠. 처음 보는 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 염려, 걱정, 관심사, 이 정도의 명사로 좀 보셨을 만한 표현인데, 여기서 갑자기 걱정 관련 뜻일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무슨 뜻이 있다는 게 또 생각보다 중요하냐면, 뭐뭐에 관한 것이다. 요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ETS는 이거 가지고 동의어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cern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뭐가 정답으로 나왔었냐면, involve라는 단어가 정답으로 나왔었다. involve라는 단어. 그래서 involve가 뭐뭐에 관한 것이다. 이 정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concern이라는 단어도 역시 같은 뜻이에요. 뭐뭐에 관한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요 article이 주되게 뭐에 관한 거예요? 요 정도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주제 문제 쓰일 수 있구나. 뭐 이 질문이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또 뭐까지 포인트를 잡는다? concern이 뭐뭐에 관한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구나. 이렇게 동의어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지문의 목적 묻는 문제. 목적 물어볼 땐 이제 압도적으로 어떤 표현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냐면 purpose. 제일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뭐냐? 전형적 질문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죠. 왜 쓰여졌어? 왜 보내졌어? 왜 issue? 왜 나왔냐는 얘기예요. 노티스가 왜 나왔어? 뭐 이 정도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잭슨 씨가 이메일 왜 썼니라는 얘기죠. 왜 썼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잭슨이 표현 때 왜 연락했어?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연락하다라는
동사, 어떤 동사 써볼까요? contact 쓰시면서 왜 연락했어? 역시 목적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종류 묻는 문제 있네요. 그렇죠? 종류 묻는 문제.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종류 묻는 문제는 ETS가 그렇게 자주 내지 않아요. 정말 가끔 나오는데 그 가끔이 언제일지는 예상하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정도의 질문이다라는 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네. What is this form for?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form이 무엇을 위한 거냐, 즉 뭐에 대한 거냐 이 정도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요거 마찬가지예요. What kind of document is this? 라고 하면 이게 어떤 종류의 document냐라는 얘기잖아요. 보통은 이거는 주제 목적 보면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에 대한 자료냐, 뭐에 대한 form이냐라고 하면 그냥 생긴 거 보시면 아 이게 어떤 종류구나라는 거 종류 파악만 하셔도 사실은 아실 수 있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정답이 voucher 나온 적이 있어요. voucher는 상품권이죠. 굉장히 잘 나온 단어입니다. 이거 혹시 모르면 꼭 죽어도 외워야 되겠다. 보통 여러분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요새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뭐 바우처 드립니다. 뭐 이렇게 써있던데 그 바우처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권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상품권은 여러분 이 문제 어려웠겠어요? 뭐 별로 어렵지 않았겠죠. 그냥 이렇게 금액이 써 있었을 거고 뭐 언제까지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써 있으니까 What kind of document is this? 라고 나왔을 때 voucher 정답 어렵지 않았겠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voucher의 제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오케이? 자 적어볼 건데 어떤 표현이 이제 제 표현으로 나오냐면은 쿠폰이죠. 무언가로 바꿀 수 있는 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쿠폰이라고 충분히 재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말 그 상품권이라고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은 gift certificate이죠. 요거 너무 잘 나옵니다. 그쵸? gift certificate 오케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상품권 압도적 표현입니다.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게 상품권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뭐도 써볼 거냐면 store credit card 까지 적어볼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실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 credit이란 단어는 우리가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건 역시 이제 신용카드 같은 거 생각이 나실 거니까 신용이라고 많이 아실 건데 신용이라는 뜻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금액 이런 의미가 있어서 store credit card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 이제 store credit card를 여러분들이 뭐 이용하거나 받을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래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뭐 텀블러 같은 거를 샀는데 친구가 텀블러 선물을 줘가지고 내가 이거를 쓰질 않은 거야. 근데 한 2달 정도 지났어요. 근데 내가 이거 아예 안 썼는데 환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가게에 가가지고 환불을 해달라고 한다. 보통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 경험상은 뭐 2달이면은 뭐 기한 지났으니까 뭐 절대 안 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뭐 살짝 봤을 때는 제가 경험한 거로는 막 떼를 쓰잖아요. 그럼 떼를 쓰면 무언가 해줘요. 미국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주냐면 그럼 고객님 이게 지금 2달이나 지났으니까 네가 결제한 수단으로 리펀드까지는 못 해준다. 근데 그 금액만큼의 스토어 크레딧 카드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스토어 크레딧 카드 만약에 이게 30불이면 30불짜리 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스토어 크레딧 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상품권이나 그 금액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재표현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Part 7의 재표현은 한 가지 뜻에만 갇혀 계시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금액권 같은 카드도 스토어 크레딧 카드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도 스토어 크레딧 카드라는 표현을 당연히 쓸 수 있냐면 이 가게하고 협약 맺어서 탄생한 신용카드도 스토어 크레딧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쓰는 뭐 예를 들어서 위메프 롯데카드가 있다. 위메프 롯데카드? 그럼 그게 어떤 카드죠? 위메프하고 롯데하고 협약 맺어서 탄생한 신용카드죠? 그럼 그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스토어 크레딧 카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 해피포인트 카드, 뭐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서 적립되는 거 그런 해피포인트 카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죠? 적립되면서 그 금액이 들어가 있죠? 그럼 그 금액권 같은 카드잖아요? 그것도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스토어 크레딧 카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의미 파악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의 포인트 한 개 기억할 건 뭐죠? 바우처하고 스토어 크레딧 카드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정도 제 표현 꼭 기억하시면서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셔서 핵심 스킬 정리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거 대답 나올 것 같다 여러분. 뭐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도 꼭 확인하고 간다고 했습니까? 뭐가 있으면? 제목 좋아요 여러분. 제목이 있다면 반드시 꼭 확인하고 들어가겠다.
뭐 여기서 살짝 이런 생각 드신다. 제목 뭐 당연히 읽으라고 제목 있는 건데 읽으라고 제목 있는 걸 뭐 굳이 읽으라고 왜 설명을 합니까? 전 당연히 읽을 건데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보통 이제 실전 토익장에 가셔가지고 긴장도가 굉장히 세지고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이 엄청나게 세지는 경우는 실제 떨리기도 떨리는 거고 되게 마음이 급하니까 제목을 생각보다 많이 안 읽어요. 근데 그걸 잘 기억을 못할 뿐이야. 막 진짜 막 유체이탈되면서 문제 푸니까. 근데 제목을 잘 안 읽는 이유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목 그냥 안 읽고 본문 가는 경우 되게 많으신데 제목은 실제 주제 목적을 담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고 특히 기사나 광고글 같은 경우 있죠. 기사나 광고는 제목 자체의 주제 목적이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있으면 일단 읽고 가자 이거죠.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시면 된다? 기사, 광고글 같은 경우는 제목이 주제 목적을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읽고 가겠다. 연습 한번 해봐야죠. 그 밑에 내려가서 제가 실제 나왔던 3가지 예시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이런 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티클 제목이 이래요. BAK welcomes Timothy Kim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 BAK welcomes Timothy Kim. 자 그러면 누가 어디 들어갑니까? 대답할게요. 누가 어디 들어갑니까? 누가 어디 들어가죠? 티모시 킴이 BAK 들어가겠죠? 아 이건 인사 이동 기사구나. 그쵸? 인사 이동 기사죠?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이 글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예요? 티모시 킴이겠죠. 그럼 지문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어요? 티모시 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 사람의 경력이 뭔지, 어떤 직책으로 들어왔는지, 이 사람의 계획은 뭔지 이 정도 얘기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제목 보면서 냄새 킁킁 맡고 가면 내용 캐치가 당연히 빨라질 거라는 얘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이거 형광펜 같이 갑니다. call for 형광펜 가시면 되겠다. call for 형광펜 가세요. 너무 잘 나와서 가는 거고요. 이거 모르신다면 오늘 꼭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구조 뜻이 뭐냐면 요청, 요구, 필요로 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청, 요구, 필요로 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청, 요구, 필요로 하다 이렇게 써주시고 요청하다, 요구하다, 필요로 하다 뭐 요 정도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 표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 왜냐면 잘 나오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 제목이라고 했죠? 그럼 call for applications, call for applications 뭘 요청한다는 얘기죠? 지원을 요청한대. 그럼 무슨 광고의 제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무슨 광고? 구인 광고. 그렇지. 구인 광고의 제목으로 쓰일만 하겠다. 그쵸? 실제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꼭 기억을 하시고 call for는요. 저하고 이제 앞으로 이 부교재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표쌤이 알려줬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 나올 때마다 제가 리마인드 할 거예요. 그쵸? 그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지금 외우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까먹을 수는 있으나 지금 외우셔야지 제가 리마인드 해드릴 때마다 내 어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call for 진짜 잘 나온다, 여러분. 노티스 제목 밑에 내려가서 waste prevention이에요. 그럼 쓰레기 방지란 뜻이죠. 쓰레기 방지.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나오죠? How you can help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쓰레기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 글이 뭐에 관한 거야 이렇게 나왔을 때 정답이 뭐였냐면 실제 쓰레기를 방지한다는 것은 쓰레기를 아예 없앤다는 건 아니고 줄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waste reduction이라고 재표현됐었다, 여러분. waste reduction이라고 재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목 보면서 가는 예시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대부분의 경우 그 글의 주제 목적은 제가 뭐 아까도 설명드리고 다 아시는 부분이죠? 글의 전반, 중반, 후반 중에 보통 어디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다. 대답할게요. 어디요? 전반부 좋습니다, 여러분. 전반부 앞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연히 두 갈식을 선호하면서 앞쪽에 나온다. 그러면 제 표현 정확히 파악해서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포인트.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오답을 피해가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너무 지엽적인 거, 세부 사항의 보기는 무조건 오답이죠. 이거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습니다. 어제 뭐 설명했었냐면 요거 우리 진단고사에서 풀어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요거요. 첫 번째 문제였었고 야, 너 쓰지 않는 장비 우리가 수거해 갈게. 이거 알려줬던 지문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컬렉팅 해간다고 얘기했었죠. 너 쓰지 않는 장비 컬렉팅 해갈 건데 워크스페이스 프로블럼스도 해결해주고 몇몇의 것들은 도네이션도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분명히 도네이션
도네이션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문 전체가 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다? 도네이션을 끌어들이는 글은 아니었기 때문에 잠깐 언급되는 세부 정보는 그 글의 주제 목적은 될 수 없죠. 그쵸? 요 포인트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세부 정보는 그 글의 주제 목적 될 수 없다.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세부 정보라 오답이었던 거고 정답 기억나실 것 같아요. 정답. 이거 정답 몇 번이었었죠? 정답 몇 번? B번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회사로 하여금 쓰지 않는 장비를 없애는데 도움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세부 사항을 나타내는 보기는 당연히 주제 목적 될 수 없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있죠? 반대로 범위가 너무 넓은 포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보기도 무조건 주제 목적은 될 수 없죠. 아니 주제 목적을 물어보는데 막 그 보기가 애매하게 넓은 보기가 정답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콕 집어주는 보기가 있을 거라는 얘기니까 그 보기 정확하게 잡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좁거나 너무 넓거나 당연히 주제 목적이 될 수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얘는 귀엽게 별표입니다. 주제 목적, 지문 초반에 주제 목적의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통은 전반부 쪽에 주제 목적의 근거가 보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전반부 쪽에 주제 목적의 근거가 안 보이면 뭐 예를 들어 뭐 요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지문이 요렇게로 있고 만약에 문제가 3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보통 주제 목적 문제가 있으니까 주제 목적 문제를 내가 파악을 했어요. 그럼 랄랄라 가셔가지고 전반부 읽으시면서 주제 목적 파악을 하시려고 했겠죠. 실전 토익장에 가서 아주 전반부 빨리 가서 주제 목적 파악해야겠다 하고서 갔는데 전반부 쪽에 주제 목적이 안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겠어요? 안 보인다고 막 긴장되면서 나 지금 주제 목적도 틀리니?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끝까지 대충 읽더라. 끝까지 대충 읽어가지고 뒤쪽에 가서 주제 목적이 이거였구나 하고서 주제 목적 찾았어. 뭐 여기까지 괜찮네. 왜? 주제 목적은 보통 그럼 맞추겠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제 목적을 찾기 위해서 지문을 읽으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아무래도 대충 읽거든요. 아주 정독해서 읽는다기보다 대략적으로 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1번 맞추고 나서 2번, 3번 문제 풀게 됐을 때 정보가 정확하게 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문 다시 읽죠. 지문 다시 읽어요? 지문 다시 읽어? 그럼 당연히 시간이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토익이 몇 문제입니까? 토익 몇 문제죠? 200문제인 거 아시죠? 그쵸? 근데 말이죠. 그 200이라는 숫자는 나에게 약간 파랑새 같아. 그쵸?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는 들어봤는데 보질 못한 거야. 그쵸? 토익은 언제나 200문제라고 내가 들어봤는데 200이라는 숫자를 실제 본 적이 없는 거지. 그쵸?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반을 봤는데 주제 목적 없으면 요거를 끝까지 대충 읽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문제 먼저 푸는 겁니다. 그쵸? 반드시 다른 문제 먼저 풀고 나중에 주제 목적 문제를 건드리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뚜렷해집니다. 아시겠죠? 당황하면 절대 안 돼. 앞쪽에 없구나. 그럼 나 다른 문제 먼저 풀어야겠다. 세부 정보 같은 거 있는 문제 먼저 풀고 나서 나중에 주제 목적 문제 건드리면 정답은 자연스럽게 뚜렷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거기 정리 들어갑니다. 거기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주제 목적이 지문 초반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럼 어떻게 푼다고요? 다른 문제 먼저 푼다. 다른 문제 먼저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까지 포인트 잘 잡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예시를 좀 볼 건데 제가 여기 써놨네요. 제목이 그 주제 목적의 근거가 됐었던 예시. 예를 들어 제목이 요렇게로 나왔다는 얘기죠. 3월 7일 날 있는 미팅인데 누구를 위한 미팅이냐면 이제 share 이란 표현이 이제 명사로 주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shareholder니까 주주겠죠? 그럼 주주들을 위한 미팅. 오케이? 주주들을 위한 미팅에 대해서 알리는 글이구나. 그럼 밑에 내려가셔서 왜 쓰여졌어?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이 뭐였냐면 미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완전 정답이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요런 단어예요, 여러분. distribute.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중급에서 수업을 좀 오래 해오면서 뭐를 알게 됐냐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의 1차적인 뜻
한 가지 뜻에 갇혀 계시는 경우가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 무슨 얘기냐면 distribution이란 이 단어는 여러분들 의외로 뭐 분배하다, 유통하다, 뭐 배포하다 이런 뜻에 많이 갇혀 계시다 보니까 요런 보기를 딱 봤었을 때 이런 생각이 순간 드는 거예요. 미팅에 관련해서 정보를 유통한다, 배포한다, 분배한다, 뭔가 분배하고 유통하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순간 헷갈린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언제나 표현은 유연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 분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distribution 그냥 무슨 뜻이다? provide의 뜻이에요. 그냥 제공하다라는 뜻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유통, 배포 막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면 제 표현 자체가 헷갈리죠? 그럼 제 표현 자체가 헷갈리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시간이 가겠지. 왜냐면 헷갈리니까. 오케이?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문제도 내가 제 표현에 한번 꼬이기 시작을 하면 제 표현이 되나 안 되나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면 시간이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distribute 같은 단어는 그냥 provide하고도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우리가 표현을 볼 때 표현을 어떻게 봐야 된다?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게 파트 7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제 표현을 빠르게 파악하느냐 아니면 틀리게 파악하느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이런 그 설명을 좀 자주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의외로 제 표현을 유연하게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표현을 유연하게 못 보니까 틀리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거 형광펜 갑니다.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뭐 반복성 있어서 형광펜 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떤 시그널을 주냐면 지금 저기 형광펜 한 부분이 너 연락 줘서 고맙다죠? 너 연락 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니까 너가 나한테 먼저 연락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뭐 하고 있다? 답장 보내고 있다. 이런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서 왜 쓰여졌니라고 할 때 그럼 전형적인 정답은 고객의 편지에 답장하기 위해서라든지 고객의 문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하다라는 동사 뭐 쓰시면 될까요? respond 쓰시면 돼요. respond. 됐죠? 단골, 근거, 단골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주제 목적을 지문 속에서 잘 끌고 나오는 근거 시그널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밑에 네모 박스들 드렸잖아요. 이런 네모 박스들이 뭐냐면 지문 속에서 주제 목적을 잘 끌고 나올 만한 시그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밑에 I am writing 투부정사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는 투부정사 이하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는 얘기죠. 그럼 내 의도 자체가 어디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의도 자체가 투부정사 이하에 있겠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I would like 투부정사. 나는 투부정사 이하하고 싶다. 그럼 내 의도 자체가 어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투부정사 이하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세 개는 묶어주실 거예요. 묶어주세요. 이 세 개 묶어주세요, 여러분. 그 토익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격의 지문이 여러분 어떤 성격의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공지성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공지성 지문. 그럼 공지성 지문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알리고자 하는 성격의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리고자 하는 성격의 지문이 제일 많이 나온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그 알리고자 하는 성격의 지문에서 주제 목적을 잘 끌고 나오는 그 시그널이란 얘기죠. 그 토익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뭐 기사, 공고, 회람 이런 거 다 알리는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알리고자 하는 글에서의 시그널. 자, 그럼 이런 거. 나는 말이야 너한테 이하를 알리고 싶어. 자, 알리다라는 동사 적겠습니다. 여러분 알리다라는 동사라고 하면 내 가슴속에 나도 모르게 둥둥둥둥 생각나는 단어 하나 있는데요. A로 시작할 것 같은데 어떤 단어 있습니까? 무슨 단어? 어나운스? 좋아요. 근데 어나운스는 왜 쓸 수가 없냐면 지금 구조 살짝 볼까요? 너한테 이하를 알린다. 너한테 이하를 알린다. 여러분 이거 몇 형식입니까? 나와야 돼. 맞아. 몇 형식이요? 4형식이잖아요. 여러분 눈빛이요. 그렇게 낯선 눈빛이면은 제가 또 살짝 좀 걱정이 되죠? 여러분 요 정도 형식 구분 해야지. 그쵸? 눈빛이 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똑같은 수업 어디서도 하고 왔냐면 아까 오전 중급에서도 하고 왔거든요. 오전 중급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오전 중급에서 대답이 엄청 컸어요. 4형식 이렇게 엄청 컸어요. 자, 아셔야 되는 구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4형식 동사는 왜 외워야 되냐면 쬐끔이나 외우는 거예요. 그럼 보통 3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고 어나운스는 3형식이고요. 그냥. 그러면 4형식 동사 중에 토익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빈칸을 빵빵 뚫어본 건데 I로 시작한 단어 중에서 알리다라는 4형식 대표 동사 한 개 있습니다. 자, 생각이 나려고 하죠, 여러분? I로 시작한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 있죠?
inform. 아, 러블리. inform 좋아요. 굉장히 잘 나오죠. 이거 지금 토익 공부한 지 조금 됐는데 inform이라는 단어 지금 처음 본다 그럼 살짝 눈물 흘리셔야 돼요. 그쵸? 그 정도로 잘 나옵니다. 근데 inform 친구 누구 있어요? N으로 시작한 단어 뭐 있죠? notice는 아니고 notify예요. 가깝게 갔어요. notice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notice는 명사로 쓰이면은 공지라는 뜻이고요. notice가 동사로도 쓰이는데 동사 뜻이 알리다는 아니고 알아차리다예요. 알리다하고 알아차리다는 뜻 자체가 달라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notify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양쌤하고 잘 하시겠지만 inform A of B죠. inform A of B 뭐 그런 게 제일 잘 나오죠. A에게 B야를 알리다. 그 정도 구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우리는 투부정사 이하를 알리고 싶어 요 정도입니다. 시그널이고요. 그 밑에 있는 거 please note that 이하를 알아두세요. 이런 구문이죠. 그 다음에 please be aware that 이하를 알아두세요. 요 정도 구문입니다. 요게 시그널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뒤로 갑니다. 네, 뒤로 가시면은 5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3분 30초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 1번에서 5번입니다. 3분 30초 집중해서 풉니다. 갈게요. 뿅.
네, 갑니다. 3분 30초 드렸어요. 같이 한번 1번 먼저 볼게요. 자, 벤트그밀리아라는 회사가 다이먼드 액세서리즈를 take over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약간 느낌 오세요? take over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얘가 얘 뭐 했다는 얘기죠? 인수하다 정확해요. 인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수를 알리는 글이구나.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샀다는 얘기죠. 근데 보기 중에서 인수라는 단어가 떡하니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인수라는 단어가 떡하니 들어가 있냐면 purchase, B번에 있는 거 있죠? 편의점 가서 과자 사 먹는 것도 purchase지만 회사 사는 것도 purchase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입하다라고도 쓸 수 있고요. 인수 뭐 또는 인수하다. 동사 명사 형태 같아요. 그럼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다. 정답 B번인데 자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 인수라는 뜻이니까 당근 B가 정답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시간에 오답은 왜 오답인지 제가 설명할 거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D가 오답률이 꽤 있기 때문에 D가 왜 아닌지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B를 잘 가셨어도 D가 왜 아닌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 보통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죠. 선생님 여기 보면 이탈리아 패션 큰업체 벤티그밀리아가 대2야를 발표했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 파리에 근거지 삼고 있는 제조업체 다이먼드 액세서리즈를 책임지게 됐다라고 써 있어요. 그쵸? 아니 그럼 선생님 이탈리아 업체가 파리 제조업체 인수한 거니까 파리 시장으로의 진출이라고 재편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런 게 이제 헷갈린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지문의 내용만으로 실제 이 벤트그밀리아라는 업체가 이 파리 시장에 처음 entering, 발을 내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죠. 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벤트그밀리아가 이미 파리 시장에 진출해 있는 회사일 수 있잖아. 이미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그걸 확장하고자 제조업체를 인수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entering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처음 발 딛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오케이?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 이탈리아 업체가 파리의 제조 그 사들이 너무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파리에서 진짜 제조만 했다가 이탈리아에 다시 가져다 와서 팔아요. 그러면 파리 시장으로 진출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적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가 파리에 처음 발을 내딛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편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정확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D는 오답이야. 이런 거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A번. 보통 인수한 회사, 인수당한 회사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죠? 뉴 컴퍼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요? B번. 이렇게 정확히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 어나운스먼트. 이것도 여러분 같이 가셔야겠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 take over하고 purchase 인수하다죠. 그쵸? 두 개만 더 쓸게요. 인수하다 두 개만 더 쓸게요. 어떤 단어 쓸 거냐면은 buy out 쓰실 거고요. buy out 쓸 거고 acquire까지 쓸 겁니다. acquire까지 이렇게 쓸게요. 너무 잘 나오니까 그래서 buy라고도 하고 buy out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를 친 거예요. 자, 그래서 buy out 또는 acquire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buy나 buy out은 그냥 보면 알겠죠. purchase처럼. 그쵸? 근데 이 단어는 많이 모르시는데 acquire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구입해서 얻다라는 뜻으로도 되게 많이 쓰여서 인수하다라고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고 이 단어의 명사 형태가 acquisition이죠. 뭐 쓰진 않을게요. acquisition인데 acquisition을 뭘로 외우면 기억이 진짜 잘 나냐면은 여러분 M&A 아시죠? M&A. M&A가 뭐냐면 인수합병이잖아요.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Merger and Acquisition의 줄임말이에요. Merger and Acquisition의 줄임말이라고. 그러면 Acquire는 M&A로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외우시라는 얘기고 Acquire 진짜 많이 나온다.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take over는요. take over의 기본 뜻은 뭐냐면 책임지다예요. take over의 기본 뜻은 책임지다야. 이거 제가 왜 설명하냐면 인수하다라는 뜻만 갖춰 계시면 절대 안 돼. 왜냐면 여러 문맥, 책임지다라는 뜻으로 여러 문맥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고 우리 좀 잠 좀 깰 겸 지금 마지막 시간이니까 잠 좀 깰 겸 해가지고 요거 같이 발음하면서 갈 거예요. 같이 발음하면서 그래서 take over, purchase, buy out, acquire 이렇게 세 번 같이 발음하면서 갈 건데 저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발음하는 건 그냥 앵무새처럼 무미건조하게 따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최대한 외우고자 하는 의지예요. 아시겠죠? 자, take over부터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take over, purchase, buy out, acquire.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take over, purchase, buy out, acquire. 다시 마지막 갑니다. 뭐라고요? take over, purchase, buy out, acquire. 자, acquire 명사 형태 뭐라고요?
acquisition. 뭐 가지고 외운다고 했어요? M&A, take over의 기본 뜻 뭐라고요? 책임지다. 괜찮아요? 그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셔서 공지입니다. 이렇게 시그널이 잡히네요, 여러분. 우리는 너한테 데디아를 알리고 싶어. 자, 데디아 잘 읽어야겠네, 그쵸? 자, 이번 연도에 혼다 오토모빌 쇼가 더 커지고 좋아질 겁니다. 이전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밑에 뭔 얘기가 이어질 것 같냐면 얼마나 커지고 어떻게 좋아질지가 써있겠죠. 그쵸? 그러면 자, 다시 뭐에 관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입에서 뭐가 뿅 하고 나오시냐면 모터쇼. 당연히 모터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럼 그 모터쇼에 적절한 제표현을 찾는 게 파트 7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모터쇼는 뭐가 아니죠? 학문적인 거 아니죠? C번 아니고 모터쇼가 개장식, 개업식이에요? 아니죠? 그럼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A번. 모터쇼는 홍보용 전시회. 정답입니다. 홍보하려고 모터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제표를 정확하게 보시자. 정답 A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려갑니다. 자, 지금 제목을 보시면요. 7월 30일이라고 써있으면서 펑션이 써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펑션을 여러분들이 흔하게 생각나는 기능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 펑션이라는 단어는 기능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사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겠죠. 행사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회람을 배우는 날 제가 이걸 빈칸을 빵 뚫어놨어요. 오늘 배우기 때문에 빈칸을 빵 뚫어놓은 건데 그럼 제가 분명히 리마인드 해드리겠죠? 그날 여러분 F로 시작한 단어 중에서 우리가 옛날 옛적에 배웠던 행사라는 단어 뭐 있죠?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요. 그쵸? 거기서 기억하실 수 있게 오늘 외우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단어나 표현 같은 걸 외웠을 때 까먹는 건 진짜 뭐라고 안 해요. 저도 맨날 까먹으니까. 아니 까먹을 수 있죠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만약에 오늘 펑션을 행사라는 뜻으로 외우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회람했을 때 펑션이 바로 기억 안 날 수 있지만 제가 거기서 펑션이죠. 그러면 하면서 그때 비로소 내 단어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까먹는 건 상관없으나 외우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펑션 무슨 뜻이요? 행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행사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자, 이거는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연락드린대요. 데니아 봤더니 내가 받았다 네 이메일을 7월 13일자. 근데 뭐에 관련된 이메일이냐면 음식 주문과 관련된 거. 근데 며칠을 위한 음식 주문이냐면 7월 30일. 그럼 여기서 뭐가 빡 들죠? 7월 30일 음식 주문을 7월 13일 이메일로 한 거구나. 이렇게 정확히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그 요청된 아이템은 여러분 요청된 아이템이 뭐겠어요? 문맥상으로 요청된 아이템이 뭐죠? 음식은 말이죠. 준비될 거예요. 픽업하도록 at our location. 우리 지점에서 그 행사 당일 8시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음식 주문한 사람한테 음식과 관련해서 주문을 확인차 연락을 드린 거죠. 그럼 주문에 대해서 확인차 연락을 했다는 얘기는 주문 끝난 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연락을 한 거니까 그럼 정답 3번 문제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다. 정답 몇 번이요? C번이죠. 주문과 관련해서 세부사항을 마무리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요 이 로케이션이라는 표현 뭐라고 해석하고 지나갔죠? 뭐라고 해석했죠?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로케이션을 위치, 장소라는 뜻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로케이션은 지점이라는 의미로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브랜치라든지 오피스 많이 아시죠? 지점이라는 표현으로. 근데 로케이션이라는 표현도 정말 잘 씁니다. 됐어요? 자, 오른쪽 4번입니다. 4번 제목에서 우리가 엑기스를 좀 뽑아볼까요? 4번 제목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야, 너 오늘 방문한 거 마음에 들었으면 Why don't you가 뭐뭐 하는 게 어때죠? 가입해서 더 자주 오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포인트를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오늘 방문한 거 마음에 들었으면 가입해서 더 자주 오는 거 어떠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글의 포인트가 보이죠? 어떤 단어가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어떤 단어가 핵심이죠? 그렇지. 조인이 완전 핵심이지. 방문은 해본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너 오늘 방문한 거 마음에 들었으면 가입해서 더 자주 오는 게 어때? 그럼 뭐를 독려한다? 가입을 독려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럼 가입을 독려한다는 얘기는 가입 시 주어지는 혜택 얘기 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사실 얘는 정답이 나오는 게 멤버십의 특권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D번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답은 연결이 되시는데 이 지문 내용 중에 중요한 표현이 한 게 있어서 살짝 지문을 보면요.
비영리 기관인 차이니즈 가든은 유지 지탱된다. 뭐를 통해서만? 입장료하고 멤버십하고 기프트 같은 거 팔아서요. 그쵸? 그래서 우리 annual membership due는 말이죠. 여러분 요 단어요. due. 분명히 이제 지금 명사 자리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인데 due라는 표현은 여러분 어떤 뜻으로 좀 기억이 많이 나세요? due가 어떤 뜻이 있죠? due date 정도 알 건데 due date 어떤 날짜 얘기하는 거죠? 만기일이야. 그거 굉장히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표정이 또 모르는 표정이 맞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형용사로 만기일인 마감일이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만기일인 마감일인 아시겠죠? due date이라는 이 due. 근데 요건 거의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도 due date 하니까 만기일 들어본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으실 건데 이거 지금 제가 명사라고 얘기했죠. 명사로 쓰면 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뭐 요금이나 금액 뭐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요금이나 금액 이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서 그러면 annual membership due는 무슨 뜻일까? annual membership due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연 회비 괜찮다. 그 뜻이에요. 실제 연회비 뭐 이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due란 단어가 뭐 요금 금액이라는 뜻이 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제 표현 속에서 표현 어휘 자체를 외우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annual membership due 자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뭘로 외우면 좋을 것 같냐면 영수증, 영어로 된 영수증을 받으면 총액 같은 거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총액이 보통 토탈이라고 써 있는 경우가 제일 많지만 토탈 듀라고도 써 있을 수 있어요. 뜻은 그냥 똑같아요. 총액이라는 뜻이에요. 왜? 듀가 금액이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otal due도 그냥 총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total due 가지고 외우면 듀가 금액, 요금이라는 뜻이다라는 거 그냥 외워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total due, total due, total due, total 오늘 집에 가시면서도 total due, total due 강남역 해서 total due, total due 이러면서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5번만 같이 발음하면서 가겠습니다. 5번 total due입니다. 갑니다. 시작. total due, total due, total due, total due, total due 좋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 이 due 지금 두 가지 뜻 했잖아요. 만기일인, 만감일인이란 뜻 했고 요금 금액 했잖아요. 세 번째 뜻도 가르쳐 드릴 건데 오늘 세 번째 뜻까지 다 하면 머릿속 또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지 배울 때 세 번째 뜻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지 배울 때 세 번째 뜻을 알려드릴 때 제가 이 두 가지 뜻은 리마인드 시키고 하겠죠. 오늘 외우도록 노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커스터머 서비스한테 썼어요. 여러분 커스터머 서비스한테 썼다는 것 자체가 긍정 얘기보다는 부정 쪽일 가능성이 더 높죠. 뭔가 문의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리고 제목부터가 problems with order. 그렇죠? 주문에 있어서의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읽으셨으니까 제가 짧지만 왜 이 지문을 연습 문제로 가지고 왔냐면 첫 단락은 배경 얘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둘째 단락에 들어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라고 배경 얘기가 들어가냐면 나 니네 회사로부터 패키지 최근에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거 잘 봐야겠죠?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그 DVD 중에 하나가 내가 시킨 거 아니던 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 DVD 중에 하나가 내가 시킨 거 아니던 걸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받았다는 얘기죠. 물건 한 개. 그죠? 이 배경 얘기를 내가 왜 주구장창 하느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서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이거 물어보려고 쓴 거 아니에요, 결국? 내 행동 방향 알려주세요. 이거 물어보려고 쓴 거죠. 그럼 밑에 내려가셔서 이 글 왜 썼니? 정답 갑니다.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A번이죠. 추가적인 지침사항을 요청하기 위해서 완전 정답입니다. 그쵸?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지침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뒤쪽에 주제 목적이 나오는 예시까지 같이 연습을 해보신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교재 마지막으로 196쪽이에요. 196쪽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지금 3시간 너무 힘들죠. 그쵸? 거의 다 왔으니까 기운을 내보세요. 그 196쪽 네 문제인데요. 그거 3분 드릴 거고 그거 풀고 제가 해설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196쪽 3분 드릴 거예요. 그 필러 은행그룹이라고 써있는 그 지문이에요. 필러 은행그룹이라고 써있는 그 지문입니다. 준비되셨어요? 3분입니다. 집중해서 푸세요. 갑니다. 뿅.
네, 갑니다. 3분 정도 됐어요. 자, 일단은 제목 먼저 볼게요. 아티클 제목 봤더니 필러 은행그룹이 새로운 CEO로 선택했대요. 여기서의 엑기스 보이시죠? 자, 엑기스 누구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누가 주인공일 것 같아요? 뉴 CEO, 그쵸? 아, CEO가 바뀌었구나. 인사 이동을 나타내는 기사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여러분 제가 한 3분 정도 드린 건 네 문제지만 이 6번이 이 제목만 봐도 나와요. 그쵸? CEO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밑에 내려가셔서 6번 뭐에 관한 거야? 정답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정답 몇 번이요? B번이죠. 당연히 지도자가 바뀌게 된 것을 알리는 글이니까 CEO가 바뀌었으니까 정답 B번 바로 가시면 되고, 7번 보세요. 자, 탐슨이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지금 제목 보셨으니까 탐슨이 당연히 누굴 것 같아요? 제목 보셨으니까 탐슨 누구겠어요? CEO, 뉴 CEO죠. 그러면 탐슨이란 이름은 지문에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근거의 위치를 정확히 빠르게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근거의 위치를 정확히 빠르게 잡을 거냐면 intend to do,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new CEO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럼 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건 당연히 뭐 묻는 문제다라고 잡아가시면 돼요. plan, 계획이 뭐냐라고 묻는 문제겠다. 그럼 나는 빠르게 계획 부분을 찾고 계획 부분이 나오면 정답 찾아보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8번 보시면 이 탐슨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이 회사에서의 first job이 뭐냐? 그럼 당연히 뭐하고 근거 위치를 정확히 연결하겠다? first job을 찾겠다는 정확한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그쵸? first job. 보통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가졌던 직업이 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보통 근거 문장 자체가 뭐뭐로 시작했다. 뭐 이런 식의 질문, 그 문장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럼 시작했다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begin이나 started 뭐 이런 애들로 근거 위치가 연결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begin이나 started 이런 근거 문장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9번 탐슨이란 사람이 리본 홀딩스를 어떻게 도왔니? 그럼 리본 홀딩스가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고유명사니까 일단 정확히 잡고 출발. 됐어요? 자, 첫 단락 가세요. 첫 단락. 우리가 주제 목적은 파악은 했지만 표현 때문에 제가 잠깐 읽고 가면 패트릭 탐슨이라는 사람이 was named 보여요? name이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was named는 임명됐다. 정확히 해석하세요. 그럼 패트릭 탐슨이 임명됐다. 새로운 뭘로 임명이 됐대요? CEO로 임명이 됐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굴 대체하게 되냐면 세뮤얼 F라는 사람을 대체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세뮤얼 F라는 사람이 이제 전임자인 거죠. 그렇죠? 이 전임자를 대체하게 됐고, 넷째 줄 보시면 이 탐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현재 회장이다 리본 홀딩스에. 아까 9번 문제 나왔던 애입니다. 그쵸? 리본 홀딩스. 근데 리본 홀딩스가 뭔지 바로 꾸며주는 부분 보이시죠? 리본 홀딩스가 어떤 회사냐면 이 회사의 subsidiary. 여러분 subsidiary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자회사라는 뜻이거든요. 자회사. 자가 아들 자자예요. 자가 아들 자자. 그러면 계열사 정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 은행그룹의 계열사인 리본 홀딩스라는 회사의 회장인 탐슨 이까지가 주어예요. 괜찮아요?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6월에 이 새로운 역할을 assume, 맡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assume이 가정하다 아니고 뭐 맡다, 책임지다 이 정도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 동사입니다. assume을 가정하다라고는만 아시면 안 돼요. 뭐 떠맡다, 책임지다 이런 의미로 정말 잘 나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책임지다 하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막 나려고 하는 동사구가 있죠. 아까 우리 부교재에서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책임지다 발음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뭐죠? take over 동의어예요. 동의어입니다. take over 동의어로 출제 수차례 됐습니다. 자, 그래서 take over하고 assume 책임지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바로 remind 해드렸고, 자, 그러면서 apart from 동그라미 하세요. apart from 뭐뭐 외에도, 뭐뭐를 제외하고도, 이거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 표현이 뭐냐면 aside from이에요. 여러분 같이 외우세요. aside from 뭐뭐 외에도, 뭐뭐를 제외하고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해석은 이렇게 들어가죠. 이 F란 사람이 이제 전임자잖아요. 그 전임자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거 외에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계속하는 거 외에도 탐슨이란 사람은 계획이 나오네. 그쵸? 정확히 보셔야겠다. 눈 크게 뜨고 보셔야겠다. 계획하고 있다. 자, 뭘 계획하고 있어요?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필러 은행그룹의 자원을 어디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은행그룹의 자원이면은 당연히 자본, 돈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자, 정답 내려가서 봅니다. 7번 문제의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C번 잘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capital 이란 단어가 토익에는 수도라는 의미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자본이라는 의미로 보통 나오게 되는 표현이고 그 외 현대캐피탈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걸로 외우시면 돼요. 현대캐피탈. 그래서 정답은 C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을 국제경제시장에 투자한다. 자, 그래놓고 셋째 단락 내려가시면 이 60세 임원분이 필러 은행그룹에 15년간 함께 했대요. 아니 그럼 여러분 딱 이 문장을 보는 순간 60세 이 임원이 이 회사에 15년 일했다. 그럼 이 단락은 당연히 뭔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 경력 얘기 하겠죠? 경력 얘기할 건 아닙니까? 15년 함께 했다고 얘기를 하는 이 문장, 이 단락이. 아니 그러면 첫 번째 직업은 이 단락에 나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겠다라고 예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his career in the company began 보이세요? 이 회사에서의 일이 뭘로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began. 근거 위치 연결하셨어요? 뭐로 일한 걸로 시작됐대요? treasurer. treasurer이란 표현은 뭐냐면 회계 담당자입니다. 회계 담당자. 자,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몇 번 가시면 돼요? C번이죠. 자, 그러면서 얘가 그 회계 담당자로 일하던 시절, 이게 위본홀딩스에서 일한 거잖아요. 회계 담당자로 일하던 시절 탐스는 개발했다. 뭘 개발했냐면 전략을 개발했대요. 자, 어떤 전략이냐면 위본홀딩스라는 회사로 하여금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의 캐피털 마켓, 자본시장이죠. 자본시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전략, strategy, 전략을 develop, 개발했다. 그쵸? 그럼 얘가 리본홀딩스에서 이 회계 담당자로 일하던 시절에 뭐 했다는 얘기죠?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짰다는 얘기죠. 그럼 정답 몇 번 가시면 되겠어요? 정답 몇 번이요? C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요렇게까지 보셨고요. 자, 오늘 요렇게 진도가 나가게 됐고, 자, 우리 끝나기 전에 복습 살짝만 해보고 갈까요?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들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오늘 인수하다? 인수하다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거 4개였는데 기억나는 만큼만 대답을 해봅시다. 뭐가 기억나시죠? take over, purchase, buy out, A로 시작하는 거 acquire까지 기억을 해보세요. function 무슨 뜻 있습니까? function 무슨 뜻이요? 행사 기억하시고 due가 무슨 뜻이 있었죠? due? 만기일인, 마감일인, 명사가 뭐라고요? 요금이나 금액. 제가 뭐 가지고 외우라고 했죠? total due 이걸로 외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assume도 무슨 뜻을 가질 수 있다? 책임지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과제는요, 여러분. 제가 언제나 과제는 어떤 식으로 드릴 거냐면 다음 강의 있죠? 다음 강의 주교재 2페이지 예습이에요. 다음 강의 예습이고 주교재 남은 문제 푸는 거 당연하고 표독해 남은 문제 푸는 거 과제입니다. 과제 되게 단순하죠? 언제나 해당 챕터 남은 문제 다 과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 표독해 부교재 정답 있죠? 과제 부분 정답은 한꺼번에 첫날 올라간 거 아시죠?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뵙다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해커스.